가슴이 뛰어요. 나도. 딸의 남편. 35세 청년. 밤새 손을 잡아주고 악몽에서 깨는 그를 안아주고 바다에 데려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50세 장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걸.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 50살이에요. 5년 전 이혼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끝에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엔 집에서 TV 보고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딸 유진이만이 제 전부였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4년 전 좋은 사위를 만나 결혼했죠. 사위 민우는 착했습니다. 저한테도 잘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사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죠. 사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혼자 살았어요.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잊고 살았습니다. 50살.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민우가 암이래. 뭐? 폐암. 그것도 사기래. 6개월밖에 못 산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5살 청년이 6개월? 말도 안 돼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하고 있어. 엄마, 나 어떡해.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민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어디 있니?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5살. 아직 젊은 나이예요. 아이도 없는데. 이제 겨우 신혼 벗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따로 불렀어요.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뇌와 간으로 전이 됐고요. 항암 치료를 해도 솔직히 6개월에서 1년 정도예요. 치료는요? 물론 해야죠. 하지만 부작용이 심할 겁니다. 환자분이 젊어서 더 힘들 수 있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유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딸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괜찮아. 난 괜찮아.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잖아. 민우야, 울지 마. 내가 울면 나도 슬프잖아. 젊은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제는 유진이었어요. 딸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팀장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요. 엄마, 미안한데 엄마가 민우 병원에 좀 다녀줄 수 있어? 그래야지. 내가 일도 있는데. 승진 심사 끝나면 제대로 간병할게. 지금은 프로젝트가. 알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넌 일 열심히 해. 유진이 미안해하는 얼굴을 봤어요. 하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파트타임 일은 휴직하면 되고. 그렇게 저는 민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사위잖아요. 그것도 35살 젊은 남자를 50살 장모가 간병한다는 게.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정말 바빴거든요. 주말에만 잠깐 오고 평일엔 야근이 많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괜찮아. 내가 편하게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항암 주사를 맞는 민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첫 항암을 마치고 민우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토하기 시작했어요. 먹은 걸 다 토했습니다. 괜찮아?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할 게 뭐 있어. 이리 와. 전 민우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잠들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방이 더 외로워 보였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민우를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전 외로웠구나.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었구나. 2주가 지나고 두 번째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온몸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물 좀 주세요. 그래. 잠깐만. 물을 떠다 주고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마치 아기 돌보듯 했어요. 밤에는 제가 병원에서 잤습니다. 보호자 침대에서 민우가 한밤중에 깨서 토하면 등을 쓰다듬어 주고 아프다고 하면 간호사를 불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원래 75kg였는데 이제 6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폐를 끼치죠? 무슨 소리야? 유진이는 일 때문에 바쁘고 어머님만 고생하시고 내가 빨리 나으면 되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낫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후회 안 하세요? 뭐가? 저 같은 사위 만난 거요. 35살에 암 걸려서 폐만 끼치는. 전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후회 같은 거 없어. 넌 좋은 사위야.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줬잖아. 하지만 이제 쉿. 그런 생각하지 마. 민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청년에게 제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저한테도 이 청년이 필요하다는 걸. 3차 항암이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이 더 심해졌어요. 민우는 입안이 헐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전 미음을 써서 떠먹였어요. 아, 입이 아파요. 천천히. 조금씩만 먹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치 아기밥 먹이듯이. 유진이는 주말에 한 번씩 왔어요. 오면 남편 손만 잡고 울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괜찮아. 어머님이 잘 돌봐주셔. 엄마, 고마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또 떠났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민우와 단둘이 남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님, 응?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래. 민우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원래 꿈이 많았어요. 회사도 차리고 싶었고, 유진이랑 아이도 낳고 싶었고, 세계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다 못할 것 같아요. 35살에 죽는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민우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아직 시간 있잖아. 6개월이요?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전 무서워요, 어머님. 죽는 게. 35살 남자가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민우를 안아줬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안듯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전 그저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5년 동안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이혼하고 나서 전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민우를 안고 있으니까 뭔가 따뜻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4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민우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님, 산책 좀 하고 싶어요. 병원 밖으로? 네. 햇볕 좀 쬐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고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민우를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어요. 6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날씨 좋다. 민우가 눈을 감았어요.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언제 마지막으로 밖에 나와봤지. 한 달, 두 달, 다음엔 더 자주 나오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린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니, 전 민우를 밀고 걸었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 어머님. 응? 전 어머님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유진이는 바쁘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어머님만 매일 와주시잖아요. 전 민우를 바라봤어요. 35살.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우리 사위잖아. 감사해요. 정말로.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0살 여자. 주름진 얼굴. 그런데 이상했어요. 5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민우를 돌보면서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민우가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어머님. 그냥 밖을 봤어요. 뭐가 보여? 저기 젊은 커플들. 손잡고 걷는 거 보이죠? 창밖엔 병원 앞 공원이 보였어요. 20대로 보이는 커플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전 저렇게 유진이랑 늙고 싶었어요. 손주도 보고 머리 하얗게 새서 80살까지 살고 싶었는데 민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전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네. 남은 4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요? 응. 뭐든. 민우가 생각했습니다. 바다. 가고 싶어요. 바다? 유진이랑 신혼여행 갔던 곳. 동해 바다. 거기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럼 가자. 어머님이요? 응. 내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유진이 없어도 괜찮아. 나랑 가자. 민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말 전 민우를 데리고 동해로 갔습니다. 차로 3시간. 민우는 힘들어했지만 참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민우가 감탄했어요. 6월의 동해는 푸르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해변으로 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진짜, 괜찮아. 전 다시는 못 올 줄 알았어요. 민우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전 그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 우린 또 올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할게. 민우가 웃었습니다. 2개월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봤습니다. 한참을. 어머님. 응? 전 어머님한테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장모님이었는데 이제는 뭐랄까. 민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민우한테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동해에서 돌아온 후 민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5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보단 버텼어요.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매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민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민둥머리. 이것 봐. 완전 스님이네. 에이, 민망해요. 근데 멋있는데? 거짓말. 우린 웃었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대요. 엄마 미안해. 다음 주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엄마가 잘 돌볼게.
민우 어때? 버티고 있어.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어요. 딸이 일도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병실로 돌아가니 민우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 읽어? 아, 소설이요. 심심해서. 재밌어? 글쎄요. 집중이 안 돼요. 전 민우 옆에 앉았어요. 책을 같이 봤습니다. 같이 읽을까? 어머님이요? 응. 내가 읽어줄게. 전 책을 받아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1시간쯤 읽었을까요? 민우가 잠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일어나려는데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응? 앉았어?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좋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50살인데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상했어요. 고마워.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 전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어요. 그날 밤 민우가 악몽을 꿨나 봐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어머님, 무서운 꿈을. 괜찮아. 꿈이야. 꿈. 민우가 떨고 있었어요. 전 민우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어머님,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안 죽어. 넌 안 죽는다고. 하지만, 쉿. 그런 생각하지 마. 민우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전 밤새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5년 동안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뭔가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떴더니 민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어깨에서 주무셨길래. 아, 미안. 내가 잠깐. 아니에요. 편안했어요. 우린 눈을 마주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7월이 왔습니다. 6차 항암을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네요. 이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개월. 민우도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응? 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2개월이요. 유진이랑 결혼한 게 4년 전인데 이제 2개월밖에 못 사네요. 민우가 울었습니다. 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손을 잡아줬어요. 민우야. 네. 나 요즘 이상해. 어머님이요? 응. 5년 동안 아무 감정 없이 살았는데 너 돌보면서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민우가 저를 봤어요. 전 어머님한테 폐만 끼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혀. 전 민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의미를 준 것 같아. 민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응? 저도 어머님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우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잠을 못 잤어요. 민우의 손, 따뜻했던 그 손, 가슴이 뛰었습니다. 50살인데도 이게 뭘까요?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전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50살.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민우를 보면 자꾸 가슴이 뛰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민우는 내 사위야. 내 딸의 남편이고 나보다 15살이나 어리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어색했어요. 어머님. 민우야. 요즘 어머님 보면 이상해요. 뭐가?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우야, 그건 잘못된 거 알아요. 전 어머님 사위고 유진이 남편이고 15살이나 어리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님 목소리 들으면 행복하고 어머님 손잡으면 따뜻하고. 민우가 울었습니다. 전 어머님이 좋아요. 장모님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눈물이 났어요. 나도, 나도 내가 좋아. 민우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처음엔 그냥 사위였어. 근데 매일 돌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가더라. 어머님, 이게 잘못된 거 알아? 넌 내 딸 남편이고 나보다 15살이나 어리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5년 동안 메말랐던 감정이 너한테 살아나는 것 같아.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우린 한참을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장모와 사위였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였어요. 민우는 제 손을 더 자주 잡았습니다. 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어요? 그래. 미용실 갔다 왔어. 예쁘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야? 민망하게. 진짜예요. 어머님 원래 예쁘시잖아요. 35살이 50살한테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전 그 미소에 또 가슴이 뛰었어요. 7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힘들었어요. 민우는 계속 토했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민우야, 조금만 참아. 어머님, 손 잡아주세요. 전 민우 손을 꼭 잡았어요. 밤새도록. 새벽 3시쯤 민우가 조용해졌습니다. 잠든 건가 싶어서 봤더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 어머님 보고 있었어요. 왜? 예쁘니까. 에이, 진짜예요. 어머님 옆에 있으면 평화로워요. 민우가 제 손을 볼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님, 응? 키스해도 될까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우야, 단 한 번만. 마지막이니까.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에 가까이 왔어요. 싫으면 피하세요. 전 피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50살 장모와 35살 사위의 키스. 모든 게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감정. 8월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민우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에 가고 싶어요. 집? 네. 병원 말고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요. 유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민우가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나도 휴가 내서 돌볼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 고마워요. 민우는 집으로 왔어요. 전 매일 민우네 집에 갔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유진이는 낮에 출근했어요. 승진 심사가 다음 주래요. 민우야, 미안해. 내가 지금 휴가를 못 내서. 괜찮아. 어머님이 계시잖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괜찮아. 유진이가 출근하면 우린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님, 응? 이리 와주세요. 민우가 침대에서 손짓했어요. 전 옆에 누웠습니다. 민우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해요. 어머님 냄새. 좋아요. 무슨 냄새? 진짜예요. 항상 비누 냄새 나요. 우린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 어머님,
응, 사랑해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15살 차이. 장모와 사위. 마지막 2주가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그래. 잠깐만. 물을 떠다 주고 입술을 적셔주고. 유진이는 드디어 승진 심사를 통과했대요. 민우야, 나 팀장 됐어. 축하해. 자기야,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유진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민우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도 축하드려요. 고마워. 우리 딸 잘했지? 네. 자랑스러워요. 유진이가 출근하고 나면 민우는 울었습니다. 어머님, 전 유진이 팀장 되는 거 못 볼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이제 일주일, 아니 며칠 남은 것 같아요. 어머님, 응? 후회하세요? 저를 사랑한 거.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하지만 우린 잘못된 사랑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진심이었어. 민우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은 제 인생 마지막 선물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응? 5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외로웠죠? 그래. 저도요. 죽음이 무서워서 매일 떨었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머님 만나고 나서 외롭지 않았어요. 나도. 어머님도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 덕분에. 우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혼하신 이유가 뭐예요? 글쎄, 사랑이 식었나 봐. 25년을 살다 보니. 후회하세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어. 그럼 외로웠겠네요. 엄청.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이제는요? 너 덕분에 안 외로워. 민우가 웃었어요. 전 어머님 만나서 행운이에요. 나도. 9월 5일. 민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님, 숨이 안 쉬어져요. 민우야.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유진이한테 연락했어요. 딸이 달려왔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유진아, 미안해. 왜 미안해? 당신 잘못 없어.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유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전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민우가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 괜찮지 않았어요. 밤 10시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응? 잠깐.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사랑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이런 감정 가진 거 미안할 거 없어. 어머님, 행복하세요. 유진이랑 너도 평안하길.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정말 좋았어요. 5년 동안 외로우셨죠? 이제 외롭지 마세요. 응,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응, 꼭. 민우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9월 6일 새벽 2시 35세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는 3일 내내 울었어요. 전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왜 민우가, 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빈소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우 친구들, 회사 동료들.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네요. 다들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전 조용히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사랑. 단 6개월.
너무 짧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유진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응? 엄마. 민우 일기장 찾았어. 일기장? 유진이가 노트를 건넸어요. 읽어봐. 마지막 부분.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8월 30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마지막 4개월 정말 행복했으니까. 어머님, 아니 정숙 씨, 당신을 사랑했어요.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서 잘못된 사랑인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어머님은 5년 동안 혼자 사셨죠.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복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유진아, 미안해. 내 남편이 내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난 너도 사랑했어. 정말이야. 단지 마지막에 정숙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야.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민우가 엄마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민우를.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유진이 울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정말 엄마가 어떻게. 미안해. 미안해. 유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일만 했어. 남편이 죽어가는데. 아니야. 엄마가 민우 곁에 있어줬구나. 내가 못해준 걸. 딸이 울부짖었어요. 미안해요, 민우야. 미안해. 전 딸을 안아줬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를 마쳤습니다. 민우는 화장됐어요.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방이 더 외로웠어요. 5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5년 전엔 그냥 외로웠는데 이젠 민우가 보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응? 엄마. 나 민우 일 정리하다가 이것도 찾았어. 유진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께라고 써 있었어요. 읽어봐.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전 이미 세상에 없겠죠. 6개월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어머님 없었으면 전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